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글은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년 전에 쓰인 아주 특별한 글입니다. 처음 딱 읽어보면 이거 되게 합리적인데? 싶은데 순식간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제안 중 하나로 돌변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랑 같이 한번 그 속을 파헤쳐 보시죠. 이야, 정말 소름 돋는 문장 아닌가요? 아니, 지주들이 부모를 이미 집어삼켰다니, 그래서 이제는 그 자식들한테까지 권리가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 글이 쓰여진 18세기 아일랜드, 그 아주 어둡고 암울했던 현실 속으로 말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작가인 조나단 스위프트가 우울한 문제 하나를 발견하면서부터예요. 그가 본 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 그리고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스위프트가 묘사하는 1720년대 아일랜드의 모습은 정말 끔찍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굶주린 아이들을 서너 명, 많게는 대여섯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어머니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아이들한테 미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교육은커녕 변변한 일자리도 없으니까 결국 도둑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 노예처럼 팔려가는 그런 암울한 운명뿐이었습니다. 스위프트는 이걸 그냥 감정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게 계산을 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바로 12만 명입니다. 매년 가난 때문에 아무런 희망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의 시선으로 보면 국가에도 심지어 부모에게도 그저 짐이 될 뿐인 존재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당시의 합리적인 지식인들 눈에는 이게 딱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사회의 보탬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아주 지독하게 현실적인 문제로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이 12만 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그의 그 끔찍한 제안이 고개를 듭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위프트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마치 잘 짜인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공무원처럼요.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그의 겸손한 재앙이란 건 바로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부자들의 식탁에 올리는 음식이 되게 하자는 거였어요. 정말 끔찍하죠. 근데 그는 이 아이디어를요,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감정 동요 없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완벽한 해결책인 것처럼 태연하게 설명합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 건 이 계산법이에요. 소름 끼치도록 단순하죠. 자, 아이를 1년 키우는데 2실링이 든다. 근데 이 아이를 팔면 10실링을 번다. 그럼 엄마한테는 얼마가 남죠? 8실링. 이게 바로 순이익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완벽하게 돈으로 바꿔버린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심지어 이 제안의 장점이라면서 6가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나열합니다. 이게 무슨 대단하고 합리적인 정책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카톨릭 신자 수를 줄여서 종교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 경제는 성장하고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죠. 아, 정말이지. 그의 제안은 끝이 없어요. 효율성을 끝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아이의 가죽으로는 뭘 만들 수 있다? 여성용 고급 장갑이랑 신사용 여름 부츠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광기죠. 이 철저함에 정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다들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맞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이 글의 핵심, 바로 그 풍자적 반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당연히 그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글을 쓴 걸까요? 그 해답은 딱 한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풍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풍자라고 하면 그냥 웃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에요. 풍자는요, 웃음 뒤에 아주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는 비판의 도구입니다. 스위프트는 이 말도 안 되는 과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까발리고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스위프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 애들을 잡아먹읍시다가 아니었던 거죠.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당신들, 부자들과 지배층의 정책, 그리고 그 차가운 무관심이 이미 가난한 사람들을 산채로 잡아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바로 이 현실을 고발하고 싶어서 이런 끔찍한 비유를 쓴 겁니다. 그럼 그의 칼날은 누굴 향하고 있었을까요? 명확합니다. 첫째, 가난한 소작농들의 피를 빠는 잔인한 지주들. 둘째, 아일랜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던 영국의 지배계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목숨을 그저 엑센표의 숫자처럼 여기는 그런 비정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비판은 알겠습니다. 스위프트가 진짜로 원했던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그 답은 놀랍게도 이 글 바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풍자의 대가다운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위프트는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들, 그러니까 진짜 해결책들을 쭉 나열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 미치광이 화자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하냐면 에이, 그런 건 다 헛되고 비현실적인 소리죠 라면서 스스로 비웃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그가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했던 하지만 진짜로 하고 싶었던 제안들이에요.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부재 지주에게 세금 매기기. 이건 가난한 사람들을 집어삼키던 바로 그 지주들을 겨냥한 거죠. 외제 사치품 거부하고 국산품 쓰기. 이건 아일랜드의 돈이 전부 영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자는 거고요. 어때요? 식인 제한이랑 비교하면 너무나 현실적이고 인간적이지 않나요? 스위프트는 바로 이게 아일랜드를 살릴 진짜 방법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의 진짜 속내가 아주 똑똑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결국 식인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회를 향한 고발장이었어요. 스위프트는 아이를 먹자는 충격적인 거울을 들이밀어서 당시 사람들이 애써 눈 감고 있던 그들의 잔인한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거의 300년 전에 쓰인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실용적이라는 말, 효율적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 실용성과 효율성이라는 논리가 어느 순간 선을 넘어 스위프트가 그토록 비판했던 잔인함으로 변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 과연 괜찮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